안녕하세요. 돛 닦는 투자자 샤티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려면 우선 자신의 현재 위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투자에서는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투자 레벨은 어느 수준일까 한번 스스로 진단해보고 우리가 다음 레벨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채워야 할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자의 레벨을 5단계로 구분해봤는데요. 먼저 1레벨, 초보, 2레벨, 하수, 3레벨, 중수, 4레벨, 고수, 5레벨, 초인 이렇게 5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각 레벨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 중 여러분은 과연 어느 레벨에 속할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먼저 레벨 1, 초보. 초보는 우리 인간으로 치면 영유아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죠. 초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초보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우량주나 ETF 위주로 매수합니다. 보통 대중들이 다 알고 나한테도 익숙한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걸 또 오래 보유해서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준다 하죠. 초보 레벨에선 종목을 선택하는 판단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걸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 어떤 제품이 좋은지 지식이 별로 없으면 그냥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보고 사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초보들의 특징 두 번째, 내가 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적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월급으론 내가 원하는 소비를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투자를 시작하긴 했는데 내가 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초보들의 특징 세 번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제 용어나 금융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고 뉴스나 자료들을 봐도 스스로 혼자서는 해석이 잘 안 되죠.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말로 설명하라 하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주식, 채권, 금, 암호화폐, 파생상품 등 이런 다양한 금융자산들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 뭐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초보가 레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왜 투자하는지 개인적인 동기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투자를 하세요.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막연한 바람을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근데 유독 투자는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업이나 유튜브 같은 거 시작하려면 마음속에서 진입 장벽이 엄청 높죠. 저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시작하세요.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투자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목표와 내적 동기가 확실할 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할 의지도 생기는 거고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경제와 금융의 기초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금융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경제학자 수준으로 너무 깊게 팔 필요는 없어요. 경제를 많이 안다고 투자를 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치만 시장의 뉴스나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알고 있어야겠죠. 내가 투자하는 산업에 대한 책이나 금융이나 기초 경제에 대한 책들 한 2-3권 정도만 읽어봐도 기본은 잡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 자산 클래스의 기본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주식을 투자한다고 주식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금융자산들의 기본적인 성격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 전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파악하고 내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에 관련된 기초 도서들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왜 투자에 대한 기초 도서라고 했냐면 투자한다고 책을 읽을 때 예를 들어 내가 AI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한다. 그래서 AI 산업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투자에 관련된 건 아니에요.
투자에 관련된 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투자를 잘하는 기술, 마인드가 담긴 책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사가 의료산업에 대해 잘 안다고 수술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경제나 산업, 기업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싸고 비싼지 파악하는 분석력과 그걸 쌀 때 사고 비싸게 파는 기술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어디 커뮤니티나 뉴스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공한 투자자들이 자신의 노하우와 엑기스들을 다 책에 담았기 때문에 좋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투자자가 될지 나와 맞는 롤모델을 찾아서 정해보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 초보 레벨일 때는 실제 자본은 투입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이때는 공부하면서 시장을 관찰하고 모의 투자를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빠르게 실전 감각을 익히고 싶으면 돈을 투입해봐도 되는데 어차피 이때 투입하는 돈은 다 레슨비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레벨 2 하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하수는 우리 인간으로 치면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이 뭔가요? 감수성이 풍부하죠. 시세가 오르면 기분이 좋고 내리면 기분이 나쁘고 쉽게 흥분하고 좌절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중2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돼요. 이게 투자 시장에서 하수들의 특징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이 메말라 가는데 그래서 중수, 고수, 초인으로 갈수록 투자할 때 감정이 무뎌집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풍부한 감정을 느끼는 건 나쁜 게 아닌데 투자자에게 있어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감정들에 너무 강렬하게 휩싸이지 않고 초연해질수록 높은 레벨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하수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뉴스나 커뮤니티, SNS 여론을 찾아보면서 정보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투자를 잘 하려면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는 남들보다 정보를 더 빠르게 입수하는 게 투자에 유리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수들은 테마주나 신규 상장 종목처럼 단기 이슈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다닙니다. 이슈가 있을 때 따라 붙으니까 보통 고점에 잘 물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나 일관된 전략이 없습니다.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모르고 익절, 손절 타이밍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수익을 냈고 손실을 봤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하수들은 대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할 줄 모르면서 단타를 열심히 치죠. 그런데 수익은 없고 매매 회전율만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수들의 특징 마지막. 시세가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감정 동요가 큽니다. 내 감정의 파동의 크기가 시세의 파동의 크기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레벨이 높아질수록 시장의 환경과 나의 마음은 서로 별개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수가 중수로 레벨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뉴스와 소음을 차단하는 겁니다. 레벨 3 중수가 될 때까지는 뉴스나 커뮤니티, SNS 이런 거 함부로 보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직접 검색해서 찾으세요. 나만의 투자 기준이 명확히 구축된 시점에서는 시장 흐름이나 인간 지표 같은 걸 체크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참고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중수 레벨 이상에서 하시고 초보나 하수일 때는 공부를 커뮤니티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혼자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수 단계에서 해야 될 건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자신의 성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 성향상 장기 투자에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변동성이 클 때 그걸 그대로 겪어내는 걸 못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유명한 전문가가 무조건 팔지 말고 오랫동안 보유하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 조언대로 믿고 따라가다가 보유하는 내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자로서의 마인드셋이 안 되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개인 성향상 이렇게 인내심을 발휘하는 투자 스타일과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하는 것만이 정답도 아니고요. 이럴 경우엔 자신이 트레이더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걸 인지하고 트레이딩 기술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게 낫겠죠. 만약에 나는 트레이딩이랑은 안 맞고 엉덩이 무겁게 인내하는 건 잘한다 하시면 가만히 들고 가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향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 성향이 다양한 만큼 투자 전략도 그만큼 다양한 게 정상입니다. 어느 하나의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건 투자에서는 없습니다. 성공하신 투자자분들을 봐도 스타일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수분들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공부해야 합니다. 혹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뭐냐에 따라 기본적 분석이냐 기술적 분석이냐로 나뉘거든요. 기본적 분석은 펀더멘탈 분석을 말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해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냐 고평가되었냐를 분석하는 거고 또는 재무제표나 기업 정보, 산업 전망, 이 기업이 몸담은 시장 상황 여러 가지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 방식이에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 분석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온체인 데이터나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들, 거버넌스, 커뮤니티, 백서 등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 암호화폐 펀더멘탈 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다른 영상에서 한번 기회 될 때 다뤄볼게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란 건 쉽게 말하면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를 읽는다는 건 시장의 언어를 읽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고 영어권 나라에 가면 거기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장의 언어를 모르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세가 결정되는 건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흔적이 다 차트에 남습니다. 그 흔적을 해석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뭐 하나라도 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내가 투자로 진지하게 돈을 벌고 싶다. 이 투자라는 것을 나의 전업으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분석 방식을 다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투자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 될 때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리고 또 하수 단계에서 하셔야 될 건 투자 관련 도서를 읽는 건데 투자자로서 읽어야 하는 책이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나 산업에 관련된 책 그리고 투자 그 자체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워낙 좋은 콘텐츠가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안 하죠. 그런데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뭘 통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책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것보다 좋은 책 한 권을 진지하게 읽는 게 더 깊게 내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하수가 레벨업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하수들은 적은 돈으로 실전 투자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3레벨 중수가 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큰 돈을 투입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하수 단계에서 투입하는 자금도 다 레슨비입니다. 근데 모험을 강행해보고 싶으시면 과감하게 베팅하셔도 됩니다. 원래 레슨비가 비쌀수록 더 절실하게 공부하게 되고 더 빨리 배우니까 이게 또 사람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내 돈이 들어가야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고액 과외가 레슨 효과는 높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비싼 레슨을 받고 싶다 하시면 목돈을 투입하셔도 됩니다. 이 하수 레벨에서는 내가 지금 카지노에 왔으니까 한번 이 판이 어떤지 감이나 볼까 하는 마음으로 자금을 투입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하수들이 하는 투자는 거의 도박, 베팅이거든요. 여러분 카지노 가서 전 재산을 걸지는 않죠. 하수 때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간 보듯이 투자하세요. 특히나 신용을 쓰거나 대출을 받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사실 레버리지를 쓰는 것도 투자에서는 전략 중 하나거든요. 근데 초보나 하수 단계에서 쓸 전략은 아닙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대출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심리 컨트롤에 방해가 됩니다. 진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심리 조절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배제하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꼭 대출이 아니더라도 기한이 정해진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대출이나 기한이 정해진 돈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돼서 조급함을 부추기기 때문에 일단 투자에선 조급하면 지게 돼 있어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내 심리를 통제하는 문제 때문이라도 절대 대출이나 신용 쓰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레벨 1 초보랑 레벨 2 하수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레벨 3 중수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